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 2단원 맨 마지막 수업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입니다. 됐나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전 지구적 환경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아주 심각하죠. 뭡니까? 지구온난화. 그렇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나게 추워요. 그치? 제트기류가 원래 동그랗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제트기류가 여기를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북극에 있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거든요. 시베리아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데 제트기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꾸불꾸불 되는 거야. 꾸불꾸불. 그럼 여기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들어오면 어때요? 시베리아 기후가 내려오는 거죠.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서울도 막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은 어떻습니까?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렇지, 점점 길어지고 있고 한반도에 원래 있지도 않았던 곤충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감귤에 북한 개선, 그러니까 감귤은 제주도에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남해안에도 생산할 수 있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침엽수림도 소나무, 전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입이 뾰족뾰족하면서 이 소나무, 전나무도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됐나요? 아주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원래 명태가 유명했는데 명태는 여러분 차가운 바다에만 사는 한류 어종이거든요. 찰한자에서 찰류, 한류, 그렇지? 한류 어종인데 명태를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있는 수족관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과도한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구의 대기와 평균이 상승해요. 그렇지? 여름에 태풍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1년에 한 번밖에 안 왔던 태풍이 막 4번, 심지어는 봄 태풍, 뭐 가을 태풍, 원래는 가을에만 왔는데 봄 태풍도 있어요. 지구의 대기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화석연료, 석유와 석탄. 둘 다 무진장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걸 멈추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줄여야겠죠. 그치? 온실기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양 해수면 상승하겠죠. 왜냐하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다 보니까 바닷물이 점점 높아져서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지대에 있는 섬이라든지 이런 섬들, 관광으로 유명했던 섬들이 하나씩, 태평양의 섬들이 하나씩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안 저지대 침수 우려되고요. 동식물의 서식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 혼란을 초래합니다. 동물들이 헷갈리는 거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여기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동물 입장에서는 홍수, 가뭄,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그쵸? 막 아프리카 같은데 우박이 쏟아지지 않나? 막 눈도 한번 내리면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구온난화. 해수면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 기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이나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자, 오존층 파괴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여기에 동그랗게 있으면 요거를 막고 있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바로 오존층이죠. 이걸 O3라고 하는데, 오존층이 왜 파괴되냐면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이 과다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치? 그 파괴되는 이유가 뭘까? 프레온 가스의 배출이 증가되고, 이 프레온 가스 안에 뭐가 있냐면 염화플로르 탄소가 있습니다. 염화플로르 탄소는 정말 환경 오염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인체에 별로 그렇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존층과 천적이에요. 이 원소 하나가 올라가서 한 개만 올라가면 오존층 만 개를 박살냅니다. 원소 만 개를 1만 개를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염화플로탄소와 오존층은 서로 천적인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날씨가 공기가 더우면 공기 중에 사라지는데 공기가 차가우면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이 먼저 뚫리는 거죠. 그래서 염화플로탄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여러분 에어컨 냉매제나 냉장고 냉매제,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는 스프레이라는 게 있어요. 스프레이. 어른들은 아실 거야.
스프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서 이걸 쓰거든요. 염화불화탄소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외선 투과로 각종 질병 유발돼서 자외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백내장이라든지 눈병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할 수 있고요. 곡물 수확량, 수중 생태계 혼란되죠. 심지어는 여러분 뭡니까? 그치, 땅에 있는 곡물들이 다 죽거나 동물들도 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걸 규제하는 조약이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뒤에서 배울 거지만 몬트리올 의정서고요. 자, 산성비입니다. 산성비는 뭘 산성비라고 하냐면 요거 배우는 학교가 있고 안 배우는 학교가 있을 거야. pH 5.6 미만, 막 4.0, 막 3.0,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폐하. 그래서 산도를 나타내는 비인데 막 3.0 정도 되면 막 대리석도 녹이고 그 로마 시대의 건축물이었던 것들 막 녹이잖아. 그치? 자, 이 산성비 뭡니까? 뭐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니까 비가 점점 오염되고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 영국에 석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영국 있고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이베리아, 이탈리아, 뾰족구두, 그 다음에 그리스 반도, 여기는 터키, 지중해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펼쳐져 있죠. 여기가 여러분 뭡니까? 스칸디나 반도고 영국의 위치는 한 요쯤 되겠네요. 원래는 요쯤 될 겁니다. 위에 건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워서 딱 하면 원래 요쯤에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바람이 편서풍이 불어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가 뭐냐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핀, 노스핀, 노스페이스가 아니라 노스핀이에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인데 노르웨이가 연어로 유명하잖아. 연어가 감소하고 있어. 건축물 부식되고 토양이 산성화되고 호수도 산성화되고, 그치? 산성화가 너무 많이 되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치? 하얀 거로 막 뿌리잖아. 그치? 하얀 거로 막 뿌리면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석회가루인가? 그거를 막 뿌려요. 농사 질 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사막화 현상입니다. 사막이 넓어지고 있죠. 그치? 우리나라는 지금 사막화 현상에 영향을 받는 게 저기 뭡니까? 황사 현상. 그죠? 중국의 내몽골 지역에 있는 뭡니까?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카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만주 지역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방목 때문에 그렇죠. 방목. 그러니까 산림을 파괴하고 과목을 하고 과경작을 하니까 점점 더 사막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하라 사막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죠. 이걸 좀 지우고 한번 그려보면, 자, 아프리카 대륙을 조그맣게 그릴게요. 여기 터키 있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 페르시아만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좀 요즘 나아졌네요. 이걸로 그린 것도.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잖아. 이 사하라 사막의 요 지대가 뭐가 되는 거야? 사헬 지대. 점점점 뭐 하고 있어? 여기 마다가스카르 섬 있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하면 유럽이죠. 알아보시겠어요? 지도? 자, 그래서 요렇게 사하라 사막이 나타나니까 사헬 지대가 점점 넓어지는 거야. 여기 칼라리 사막도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치? 자, 그래서 사막화, 사헬 지대, 중앙아시아의 고비 사막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열대림 파괴입니다, 여러분. 열대림의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프리카에는 여기 정글 지역이죠? 요것도 파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 쪽에 아마존강 유역이 있죠. 아마존강, 여기 라틴 아메리카예요. 여기 미국이 위에 있는 거 잘라버리고 여기가 여러분 아마존강이야. 아마존강 직선인데 줄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존강을 보면. 그치? 자, 아마존강 요 두께가 여기 하류 쪽에 폭이 300km에 300km. 350km. 엄청 넓죠? 그냥 보면 이게 강이야 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막 밀물고기 엄청 큰 것도 있잖아. 피라루크 같은 거. 엄청 큰 거 있잖아. 근데 여기가 열대림의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브라질이 여기를 자꾸 개발하고 있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화전 경작, 지나친 방목. 그치? 얘네들이 맥도날드에 그 소고기 팔려고 소 엄청 키우고 있잖아. 브라질 소 맛이 없으니까 맥도날드에서만 사준다고. 그치? 그러니까 방목, 무질서한 산림 파괴, 다양한 식물이 감소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잖아. 근데 나무가 줄어들면 산소가 줄어들죠. 그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겠지. 그치?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많은 동식물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요. 지구가 변화되고 있어요. 그치? 우리도 가끔씩 뭐 놀랄 정도로 위기야. 막 지진, 막 태풍, 막 그 다음에 뭐야 눈, 그 다음 뭡니까? 막 이런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매년 있습니다. 매년. 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우리가 매일 아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심해진 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제사회 노력입니다.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학원에서도 한 학기를 배웁니다. 한 학기. 환경에 대해서만 한 학기를 배우는데요. 자, 국제사회 첫 번째 람사르 협약. 저번에 쌤이 자 동영상 하나 올렸죠. 두웅습지. 그 람사르 조약에서 보호받는 습지라고. 그치? 사고 습지라고. 물새 서식으로 중요한 자연 습지죠. 습지가 있으면 물새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살 수 있죠. 그 안에. 그치?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1985년. 이거 치사하게 순서대로 내시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쌤이 순서대로 정리해왔습니다. 오존층 파괴. 그치? 오존층을 파괴하면 그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피부암에 걸린다든지 백내장에 걸린다든지 몇몇 과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좀 괴짜 과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 자외선을 본 순간 진화할 것이다. 어떻게 진화하냐? 자외선을 버틸 수 있는 피부를 가진 동물이 있다. 누구냐? 악어죠. 그 다음에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있다. 동화뱀. 동화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눈을 한번 딱 뜨면 하얀색 막으로 딱 막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자외선 차단막이에요. 그럼 인간이 악어 피부를 하고 동화뱀 눈을 하고 깜빡거리면서 바퀴벌레 콘프레이크를 먹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하여튼간에 그런 과학책을 본 적이 있어요.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은 규제되고요. 바젤, 유해 폐기물 다른 나라에 보내면 좀 살 것 같지? 본인들한테도 피해를 오죠. 기후변화 협약, 당연히 뭡니까?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그치? 자, 석유와 화석연료를 좀 더 덜 사용해야 된다라고 기후변화 협약을 같은 연도에 국제연합환경개발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자. 21세기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의제 20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실천 계획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구가 끊임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자. 지구가 워낙 어떻습니까? 병들어가고 있죠. 그게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토의정서에서는 97년에 온실가스 감축은 선진국이 해야 된다. 그 목표치까지 딱 목표치까지 규정해 놨어요. 그러나 파리 기후협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015년 지구 온난화 대응하고요. 지구 온난화 대응하고 2020년 이후에 지구적 차원에서 신기후체제 출범하고 개발도상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해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취약한 국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국제사회의 노력이죠. 됐나요? 그러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의 노력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관련법 제도를 마련하고요. 그렇지? 탄소 배출 거래제를 만듭니다. 이 탄소 배출 거래제가 뭐냐면 A 공장이 있어. B 공장, C 공장까지 모두 다 얘는 한 6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뭐 30톤,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20톤인데 정부가 30톤까지만 오염을 시켜라 라고 한다면 그리고 배출권을 줘요. 그럼 B는 이걸 다 쓰겠죠? 그래 우리는 30톤까지 하니까 여기까지야. C는 10톤이 남잖아. 그렇다고 얘가 더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10톤을 더 오염시킬 회사에게 이걸 파는 거야. 그럼 얘가 톤수를 줄일수록 팔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늘어나겠죠? 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을 정화하면 돈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A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쓰겠죠? 30톤까지는 오염시킬 수 있는데 30톤을 오염시키려면 돈을 내야 돼. 뭐 10톤당 뭐 얼마야 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30톤이니까 3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얘가 10톤을 팔겠대. 그럼 얘는 A는 100만원 미만이면 이걸 사겠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면 안 되고 그냥 10톤 탄소 배출을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 문제로 환경을 해결한다라는 거야. 환경을 해결한다. 그치? 그러니까 절약하면 돈 되게
국가가 너네 30도까지만 오염시킬 수 있도록 탄소 배출권을 줄게. 그럼 더 오염시키는 아이들은 공장들은 어떡합니까? 줄이려고 애쓰겠죠. 그 다음에 덜 오염시켰던 공장들도 탄소 배출권이 돈이 되네? 그럼 우리는 탄소 배출을 좀 더 줄이고 탄소 배출권을 팔자. 그래서 돈을 벌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탄소 배출권을 경제적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탄소 문제를, 이산화탄소를. 환경 영향평가입니다. 어디 건물을 지을 때 이게 건물을 지으면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지, 마이너스를 주는지 플러스를 주는지,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지만 여러분 아파트나 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치, 쓰레기 줄여야 되잖아. 종량제 봉투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 용품 환경 유해 인자를 표시해야겠죠. 왜?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옛날에 뭡니까? 옛날도 아니죠. 최근에 가습기의 살균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기업들이 투명하게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치? 환경 관련법과 제도를 말하죠.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를 만듭니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처벌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렇게. 야, 나 이거 오염시키려면 돈 내. 환경 오염 발생을 예방하고요. 친환경적인 사업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발 사업 시행 및 전 환경 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합니다. 환경탄소 성적표를 제시해서 어떡합니까?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해서 소비자의 저탄소 상품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겠죠. 그치?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됐나요? 자, 기업들의 노력은 뭐가 있는지. 자, 기업들은 친환경 경영을 추구해야겠죠. 그러니까 물건이 친환경적인 뭡니까? 물건들. 친환경적인 유통과정. 그치? 폐기 과정도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막 오염물질을 막 바다에다 버리거나 하천이나 우리가 먹는 한강에다 버리거나 막 이러면 안 되겠지.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설치하고요.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을 생산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확대 노력을 해야겠죠. 그치? 그래서 친환경 상품 우선 공급하고 진열하고 온실가스 감소를 노력해야 됩니다. 됐나요? 시민, 이거 기업들이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사회 노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환경에 관련한 시민단체 운영을 통해 노력을 하고요. 정부와 기업의 환경정책 및 사업을 감시합니다. 여론 형성을 통해 정부 환경정책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환경보호 실천 방안의 교육을 해야겠죠.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참여하고요. 개인의 노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동과 선택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 소비 시행하고 친환경. 우리가 안 사면 그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오염되는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없어져요. 그치?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나요? 환경적인 거. 그쵸? 자원을 좀 아끼는 거. 인권을 보호하는 거. 그치? 이게 바로 뭐예요? 윤리적 소비가 되는 거죠. 그치?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치?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개인의 노력이에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다음 글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한 국가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살아온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 몰디브, 투발루 등 지구온난화 해수면이 상승하여 수몰 위기에 처해 있다. 물속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개발을 먼저 시작했던 선진국들은 개발의 부작용이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자, 오염자 원칙은 환경을 오염시킨 자가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칙입니다. 자, 기억.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 그쵸. 이러면 우리 굶어 죽을 사람들 늘어나겠죠. 또 니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겠죠. 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 많았기 때문이에요. 디귿.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에 발생시키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야겠죠. 개발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개입해야 돼요. 왜? 다른 나라도 피해를 보니까. 그치? 여러분 봐봐. 이번엔 코로나도 어떤 한 나라에서 딱 나왔는데 완전 쫙 퍼져나가서 지구 전체가 경제가 마비되고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중소기업들 너무 힘들어하죠. 그치? 몇몇 대기업도 힘들어할 겁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 힘들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의사나 간호사들은 너무나 힘드시겠죠. 애쓰시니까. 자, 이게 다 연결돼 있어.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하나의 국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늘 각국의 자국의 환경오염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틈을 자각해야 된다. 늘 맞죠? 자각해야죠.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2번. 다음 주요 환경 문제의 정리한 노트 일부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오존층, 염화불화탄소죠? 거기 백내장이나 뭐 피부암, 그 다음에 식물이 고사, 죽어가는 거지. 그에 대한 몬트리올 정서, 피부암, 백내장, 유발 맞죠? 니은 사막화 현상 뭡니까? 과도한 막 경작과 방목, 그 다음에 나무 자르고 막 이런데 뭐 해야 돼? 나무 막 사막화 방제 협약도 있지만 나무도 막 심어주고 막 이래야 돼. 그치? 맞는 거죠? 지구온난 온실가스 배출되니까 북극해 할 때 해수 염도가 상승합니까? 물이 늘어나니까 염도가 낮아지겠죠. 염도가 낮아집니다. 그치? 얼음이 녹아서 염도가 낮아져요. 닐, 라. 파리 기후협약이지? 기후협약, 지구온난화 협약. 그치? 다 됩니다. 기억, 니은, 닐. 다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됐나요? 환경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구 온난화겠죠,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의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